평생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부엌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죠. 넌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잘못된 거야. 그 말에 은주는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말, 이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고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새벽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 전까진 그냥 평범한 며느리였을 뿐인데요. 잠깐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의 전쟁 침묵은 끝났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커튼 사이로 흘러든 햇빛이 식탁 위를 스치며 오래된 액자들을 비췄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 한켠에서 무언가를 적고 계셨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정연아, 이거 좀 봐라. 고개를 들자 얇은 종이 몇 장이 내 앞에 밀려왔다. 뭘 적으세요? 재산 정리 좀 하려고. 요즘은 늙으면 다 깜빡한다잖아. 그 말에 국을 젓던 손이 잠시 멈췄다. 김이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그 뒤로 시어머니의 마른 손등이 보였다. 집은 준호 몫으로 둘 거고 예금은 반씩 나누면 되겠지. 근데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필요 없겠다. 제 이름 통장이요? 그래, 그건 내 돈이지 않니? 내가 잠깐 관리만 했던 거잖아. 속이 서늘해졌다. 그 통장은 내가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넣어둔 흔적이었다. 20회를 넘게 모은 돈이었다. 그건 제가 아껴서 넣은 돈도 좀 있는데요. 그럼 생활비 덜 받아서 넣었겠지. 그게 결국 내 돈이라는 뜻이야. 말끝이 단단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내 손으로 향했다. 의심과 단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준호 결혼 앞두고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요즘 세상 믿을 사람 없다더라. 가슴 한쪽이 꺾이는 듯했다. 믿을 사람 없다니 그 말이 왜 나를 향한 듯 들릴까? 나는 냄비 뚜껑을 덮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깨져내렸다. 점심 무렵 방에서 남편이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담배 한 개비. 또 뭐야, 아침부터 소리 들리던데. 싸우긴 누가 싸워. 그냥 정리 좀 한 거지.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남편은 내 눈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귀찮다는 듯 담배를 비틀어 껐다. 그래, 넌 편하겠다. 내 마누라가 내 돈 들고 있어도. 탁자 위에 담배가 부딪히며 불씨가 튀었다. 냄새가 순식간에 번졌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정연이가 뭐 훔친 것도 아니고. 훔쳤단 말 안 했다. 내 돈이라 했을 뿐이지. 나는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물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이는 걸 지켜봤다. 그래, 훔쳤다고는 안 했지. 하지만 다들 이미 그렇게 믿고 있잖아. 오후엔 준호가 들어왔다. 곧 결혼할 여자친구 설인도 함께였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잠시 공기가 달라졌다. 엄마, 예식장 계약했어요. 드디어 잡았어요. 그래, 수고 많았네. 이제 진짜 실감나요. 어머니, 드레스 보러 갈 때 같이 가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을 끊었다. 그건 나도 가야지. 시어머니가 빠질 수 없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내게로 향해 있었다. 마치 아직 이 집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준호와 설이는 결혼 준비 이야기에 들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계속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며느리도 돈 관리를 같이 한다지? 네, 부부가 함께 계획 세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지. 그래야 분란이 없지.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었는데.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다. 설인이 눈치를 보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다 같이 배우면서 하면 좋겠어요. 입술 끝이 떨렸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눈빛조차 부담스러웠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를 거야. 이 집안의 공기, 말 한마디의 무게를. 저녁 무렵 모두들 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마무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번졌고 그 위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참았지. 오늘도 어제도 수십 년 동안 이 집을 지킨 게 나였는데 왜 늘 내 자리는 허공일까? 이젠 나조차 나를 믿기 힘들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찬물이 손등으로 흘렀지만 닦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물이 식어가는 속도만 바라봤다. 밤이 깊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 시어머니의 기침,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왔다. 그 모든 소리가 내 안에서 쌓여 이상하게 밀어붙이는 듯 했다. 그때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서 오래된 파란 통장 2권이 나왔다. 손끝으로 표지를 쓸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내 인생이다. 눈을 감자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 들었다.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 같은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 어딘가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래. 내일 아침 저 통장부터 정리하자.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어왔다. 묵은 커튼이 흔들리며 오래된 집의 냄새가 바뀌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선명했다. 늘 똑같은 부엌인데 그날따라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국을 끓이던 냄비, 손때 묻은 조리도구, 시어머니가 앉던 의자까지 다 내 손으로 닦고 지켜온 것들인데 어제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걸 낯설게 만들어버렸다. 통장부터 정리하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오래된 유리컵에 부딪혀 울리는 듯했다. 식탁 위에 통장을 펼쳐놓았다. 서랍 속에서 꺼낸 공책, 영수증, 카드 내역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볼펜으로 숫자를 적으며 손끝이 떨렸다. 이건 생활비에서 남긴 돈, 이건 아들 학원비 아껴서 넣은 돈. 페이지마다 내 세월이 눌러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이 덜 깬 얼굴이었다. 뭐해, 아침부터?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무슨 정리? 통장하고 기록들요. 어머니가 어제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남편이 잠시 멈춰섰다. 눈길이 내 손 위로 향했다. 서류들과 통장, 그 속의 숫자들이 그의 시선을 잡았다. 또 그 얘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번엔 그냥 못 넘기겠어요. 내 말투가 스스로도 낯설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쾌감처럼 남았다. 그래. 나라도 나를 믿어야지. 누구도 나 대신 이 싸움을 해주진 않으니까.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제보다 말투가 더 단단했다. 아침도 안 하고 뭐해?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 금방 할게요. 잠깐 정리 중이에요. 내 앞에 펼쳐진 통장과 종이 더미를 보시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왜 들여다봐? 확인 좀 하려고요. 제가 쓴 것도 있으니까요. 그건 내가 관리하라고 맡긴 거잖아.
주인 따로 있는 돈에 왜 손대? 손 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이에요. 그 말투 뭐야? 요즘 너 말이 좀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럴수록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예전 같으면 눈을 피했을 텐데 이번엔 정면으로 마주봤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위아래로 훑쳤다. 그 눈빛엔 불쾌함보다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오후가 되자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바람이 차가웠다. 손에 쥔 통장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통장을 내밀며 말했다. 잔액 확인 좀 부탁드려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들었다. 남은 금액은 여기 보이시죠? 내가 기억하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다. 눈앞이 잠시 하얘졌다. 혹시 최근에 인출된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민 서류를 가리켰다. 며칠 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찍힌 도장이 있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며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새 다 찾아가셨네. 그래, 역시 예상대로야.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햇빛이 눈부셨다. 얼굴 위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어딘가가 또렷해졌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다. 리모컨을 들고 아무 표정 없이 화면만 바라봤다. 은행 다녀왔어? 응. 결국 가봤네. 응, 확인했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그냥 조용히 덮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웃음이 나왔다. 낮고 길게 스스로도 낯선 웃음이었다. 덮는 건 이제 지쳤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 무렵 방에 혼자 앉았다. 탁자 위엔 통장, 도장, 그리고 오래된 메모지 한 장. 거기엔 내가 적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살자. 누구의 그림자 말고 내 이름으로. 눈을 감았다. 지금껏 이 집에서 했던 수많은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살림은 내 몫이야. 여자는 참아야 해. 가정이 먼저지. 그 말들이 전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했다. 그 빈자리로 들어온 건 묘한 고요함이었다. 그래. 내가 잃은 게 돈만은 아니었어. 자존심, 이름, 존재. 이제 다시 찾을 차례야. 밤이 깊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낙엽이 흔들리고 있었다. 멀리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조차 예전처럼 두렵게 들리지 않았다. 내 손이 서랍 속 봉투로 향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받았던 증권사 명함 한 장이 있었다. 재산관리 상담 정성우 팀장. 그 이름을 손끝으로 눌렀다. 그래. 내일부터 이 사람을 찾아가자. 숨길 것도 잃을 것도 없다. 눈을 감자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다. 두려움과 해방감이 묘하게 섞인 감정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멀리서 새벽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호흡을 똑바로 느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잔소리를 이어갔고 남편은 출근과 퇴근 사이를 무표정하게 오갔다. 겉보기엔 아무 변화 없는 집안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선 뭔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아침마다 식탁을 차리며 숫자를 떠올렸다. 냄비 뚜껑을 닫을 때마다
그 밑에 숨은 진실을 조금씩 벗겨내는 기분이었다. 며칠 전 찾아온 은행 창구 직원의 명함을 꺼냈다. 정성우 팀장.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 나는 그런 사람과 대화할 일이 없었으니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여러 번 내려놓았다. 이게 맞을까? 괜히 더 큰일 만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정성우 팀장님이시죠? 상담 예약 좀 하려고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그건 두려움보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실감 같았다. 다음 날 역 근처의 작은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중년 남자였다. 내가 통장을 꺼내자 그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최근 몇 년간 인출 기록을 보면 거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된 흔적이네요. 그렇죠. 이름은 고객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도장은 주로 다른 분이 사용하셨네요. 시어머니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경우 법적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리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죠.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법, 증거, 절차, 그런 단어들은 내게 너무 낯설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그 근거 만들 수 있을까요? 정 팀장이 잠시 내 눈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울렸다.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번지며 무언가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얼굴을 기댔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어딘가 낯설었다. 눈빛이 예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이자.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거실에 앉았다. 나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내밀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그의 말투엔 피곤함보다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왜라니요? 뭐 준비하는 거 있지? 없어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 건드리지 마. 그분은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그럴 이유라니. 언제부턴가 그의 말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엄마 편이었어요? 편이 아니라 현실이지. 짧은 대화가 허공에 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잔 밑바닥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오래된 눈물처럼 보였다. 그래. 이 집에선 나만 이방인이구나. 며칠 후 정성우 팀장이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다. 입출금 내역 사본, 재산명의 변동 내역 첨부. 파일을 여는 손끝이 떨렸다. 스크린 위의 숫자와 날짜들, 그 속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그 순간 지난 수년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시어머니가 장롱 속 서류철을 정리하던 뒷모습. 명절마다 이건 우리 재산이야라며 강조하던 말투. 그 옆에서 아무 말 못하고 웃던 나. 그 웃음, 이제 그만하자. 그날 저녁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표지엔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지만 이제 그건 내 작전 노트였다. 첫 장엔 이렇게 썼다. 통장 정리, 증거 확보, 아들 명의 재산 확인, 남편 움직임 파악. 펜을 내려놓으며 손끝이 묘하게 뜨거웠다. 단순한 글씨 몇 줄인데 그 안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직원이 아닌 담당 변호사와 함께였다.
정 팀장이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했다. 가정 내 재산 분쟁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증거예요. 정황만으론 어렵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준비 중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남편 명의 재산 추적 동의서입니다. 서류 위에 펜을 얹었다. 순간 펜 끝이 멈칫했다. 그 위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불렸던 이름. 이제는 내 싸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미안하지만 더는 믿을 수 없어.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준비가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오래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흐려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펼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아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언제나 시작의 날이었지.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날 밤 방 안에 앉아 다시 수첩을 펼쳤다. 1단계 완료. 그 옆에 조그맣게 적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손끝이 잔잔히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낮은 기침소리가 뒤따랐다. 그 소리에 눈을 감았다. 입술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래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나도 제 몫을 할 겁니다. 당신 방식으로만 굴러가던 이 집, 이제 조금 바꿔보죠.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뚜렷한 엔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동이 걸린 것이다. 며칠째 비가 내렸다.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낮게 울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마음속의 먼지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커튼을 젖히고 거리를 바라봤다. 모두가 바쁘게 걸어가는 그 틈에 나 혼자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멈춤이 낯설지 않았다. 조용히 준비 중인 사람만이 느끼는 고요였다. 그날 오후 정성우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연 씨, 말씀하신 서류 정리 중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남편분 이름으로 된 계좌 중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첫 입금자가 아주 낯선 이름이에요. 이름이요? 어떤 이름이죠? 김세훈. 혹시 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굳었다.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다. 김세훈. 15년 전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남편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는 조용히 돈을 빌려주고 떠났다.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혹시 그 사람 지금도 그 계좌에 입금하나요? 네. 최근까지도 꾸준히요.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다. 과거의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묻어둔 시간 속에서 세훈이 돌아오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뜨시며 나를 한번 흘깃 보셨다. 그 시선 속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요즘 통장 들여다본다며? 그랬어요. 그런 건 괜히 보는 게 아니야. 괜히 봤다가 상처만 남아. 상처는 이미 있어요. 다만 이제는 제대로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수저가 멈췄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 어디서 배운 소리야? 그냥 이제는 숨기지 않으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저분도 뭔가를 알고 있다. 다음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정연 씨? 익숙한 목소리였다. 낮고 부드럽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말투. 세훈 씨 맞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가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15년인가요? 그렇게 됐네요. 왜 이제야 연락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걸. 지금 그 집에서 혼자 버티고 있죠? 네. 그럼 만나서 얘기하죠. 도와드릴 게 있습니다. 그날 저녁 버스 정류장 옆 오래된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손에 들린 종이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 안에 남편분 회사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상한 거래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 사람 예전에 내 회사 통해서 몇 번 계약했거든요. 그때 남긴 서류가 아직 남아 있었죠. 봉투를 열자 복사된 서류와 입금 내역표가 있었다. 그 속엔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걸 경찰에 내면 아니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필요해요.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여전히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워야 살아남아요. 짧은 대화가 오갔다. 그의 눈빛 속엔 안쓰러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나도 알았다. 그가 아직 나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렸다. 봉투를 품에 꼭 안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방 안, TV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디 다녀왔니? 잠깐 친구 만났어요. 남편 친구 말이지?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낮에 내가 만난 남자네가 모를 줄 알았니? 시어머니의 입가가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 사람 예전에 우리 돈 건드렸던 사람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알고 있던 세훈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훈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내 눈으로 봤는데. 그 말이 끝나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모든 게 한순간에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에 완전히 흔들리진 않았다. 이건 방어야. 어머니도 이제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어. 그럼 제대로 맞서야지. 그날 밤 방 안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한쪽 편에만 있지 않아.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소리에 맞춰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다. 서류를 정리하고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정 팀장이 건네준 복사본이었다. 이제 내 카드도 준비됐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부엌으로 나왔다.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어제 누구 만났어? 친구. 엄마가 봤다더라. 봤으면 됐네요. 그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변명이라도 했겠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정연,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 이제 당신이 나를 두려워하겠지. 그날 밤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변수 발생 세운. 그러나 방향은 같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네.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햇살은 똑같이 들었는데 숨이 자꾸 걸렸다. 식탁 위에 밥과 국을 놓고도 젓가락이 잘 잡히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뉴스 소리보다 큰 건 그분의 한숨이었다. 이 나이에 뭘 또 일을 벌이냐며 내게 흘리듯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국에 숟가락을 담그고 조용히 식히기만 했다. 아무리 참아도 그 말이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상처가 다시 덧나는 느낌이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늘 그런 존재였다. 필요할 땐 부르고 불편하면 밀어내는 사람. 그래, 이제는 알겠다.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그날 오후 남편이 전화를 했다. 목소리가 낮고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엄마가 좀 서운하셨대. 내가 요즘 말이 차갑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차갑다고? 그럼 이 집에서 따뜻한 말은 누가 했는데? 그래, 알겠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밤이 되자 비가 내렸다. 작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결혼 전 내가 쓰던 서류 봉투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 안엔 오래된 이름표가 있었다. 한은주 간호사. 손끝이 떨렸다. 잊고 지낸 이름이었다. 결혼하면서 내려놓았던 내 이름, 내 자리. 그때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건 거짓이었다. 나를 지우면 결국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더라. 이젠 다시 꺼내야겠지. 그래야 무너진 걸 바로잡을 수 있을 테니까. 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들렸다. 다시 일어나라는 듯 조용하지만 단단한 리듬으로. 나는 상자를 덮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을 세웠다. 누구를 향한 결심인지 아직 확실치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젠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 모든 게 무너지는 어두운 밤. 며칠째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자꾸 같은 장면이 떠올랐다. 식탁 너머의 싸늘한 얼굴, 그리고 그날 비에 젖은 내 손끝.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다. 늦은 밤에야 들어오곤 했는데 대화는 점점 줄었다. 그 사람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남겨진 그릇들을 닦으며 조용히 설거지 소리만 들었다. 그릇을 쌓을 때마다 내 마음도 그만큼 기울었다. 이 집에서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시어머니가 내 방 문을 열었다. 은주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낮았지만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다.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 분위기 흐리지 말아라. 알겠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분의 눈을 바라봤지만 그 속엔 내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나는 그분에게 식구가 아니라 손님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보니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식탁 밑에 떨어진 흰 쌀알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 둘, 셋 세어보며 괜히 그걸 줍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런 사소한 일만 붙잡게 되더라. 그날 저녁 남편이 말을 꺼냈다. 엄마가 말하길 내가 다시 일하려고 한다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응, 생각 좀 하고 있어. 그냥 쉬어. 애들도 다 컸고 지금 굳이. 그 말에 가슴이 탁 막혔다. 지금 굳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리고 속에서는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냉장고 모터가 윙윙거렸다. 그 사이에서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무겁고 조용하고 공기마저 눅눅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쳤다. 그 안에 있던 자격증, 이름표, 오래된 사진들. 빛이 바래고 구겨졌지만 그때의 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이름을 따라 썼다. 한은주.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처럼 낯설었다. 그때 문득 거실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엄마, 그냥 두세요. 알아서 그만둘 거예요. 그 말이 내 귀에 그대로 꽂혔다. 그 순간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다. 종이들이 흩어지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알았다. 그날이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다는 걸. 새벽 5시 눈이 저절로 떠졌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공기는 차가웠다. 달력 위에는 낡은 볼펜으로 표시한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다. 병원 면접. 며칠 동안 고민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어제 그 전화 이후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묶었다. 오래전 근무복처럼 단정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다.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이미 깨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가?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면접이 있어요. 면접? 또 무슨 일 하겠다고 그래. 이제 편하게 살면 되지. 그 말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편하게라는 단어가 내 귀에 오래 맴돌았다. 누구에게 편한 건지, 그동안의 내 시간이 다 뭐였는지 문득 생각이 났다. 저는요, 더는 편하게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끊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다시 일할 거예요. 제 이름으로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 침묵을 끝내고 현관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바닥을 밟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단단해졌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주야. 멈추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길 위에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손에 쥔 가방끈을 세게 잡았다. 가방 속에는 낡은 자격증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제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증거였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햇살이 골목 담장 위로 번지고 지붕 사이로 새가 날았다. 오래전 병원에 처음 출근하던 그날의 공기가 생각났다. 그때도 이렇게 떨렸고 이렇게 숨이 가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딛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낯선 공기가 오히려 내게 익숙하게 스며들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 싸움은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져왔던 싸움이었다는 걸.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나로 사는 일. 병원 로비는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창가 근처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차례로 이름을 불렸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속에서 나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손끝에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다. 주사기의 무게, 환자의 체온, 그리고 작은 안도의 미소. 하나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다.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걸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다시 서게 될 줄 예전엔 몰랐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 입구에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시어머니였다. 그분은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먼저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날은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 일 끝났니? 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대신 어딘가 조금 무거운 낯선 기색이 섞여 있었다. 몸은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그 말이 나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예전 같으면 눈물이 먼저 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목에 가을 바람이 불었다. 담장 너머 감나무엔 주황빛이 돌고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걸음을 늦췄다. 돌아보니 이 길 위에 참 많은 시간이 있었다. 눈물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그래도 그 모든 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문을 열자 조용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부엌엔 그릇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햇살이 식탁 위로 길게 흘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젠 됐어.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다. 그냥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이제 나는 나로 산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햇살이 흔들리고 공기가 따뜻해졌다. 그 순간 모든 게 조금은 괜찮아 보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참는 게 꼭 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우린 다 알죠. 하지만요, 아무리 착해도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지켜야 할 순간이 오고 그때 용기 내서 한 발 내딛는 게 결국 나도 살고 관계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며느리의 전쟁은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잃지 말자.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